제목은 좀 어떤지요. 허경영의 빈자리 0%들의 큰 꿈입니다. 지금까지 쭉 짚어봤던 5명의 후보 말고도 중앙선관위는 총 15명의 후보가 등록돼 있습니다. 지지율 0%대 그리고 특히 이 기탁금 3억 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종우 실장님. 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 참 많더라고요. 3억 원을 내는 게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군소 후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렇죠. 지금 4대 선거와 17대 선거에서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12명이 끝까지 12명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17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어요.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15명으로 된 건 후보 등록한 사람 중에 말씀하셨듯이 3억 원이 안 돼서 정말 다 안 모아져서 출마를 안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 15명이나 지금 후보 등록을 했어요. 주요 정당 후보 5명 빼고 또 조원진 의원이 현역 의원이니까 일단 한석이라도 그것도 원내 정당 원내 그런 그 의원이 있다고 치면 나머지 사람들은 원내 정당도 아니고 나머지 그 당도 사실은 조금 그 굉장히 진짜 이름도 생소한 그런 당도 많은데 왜 그럼 출마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다못해 예를 들자면 허경영 그 후보한테 언제나 물어봐요. 왜 그렇게 자꾸 출마하느냐? 그러면 보면 한번 출마하고 그 다음 보면 굉장히 많은 또 후원금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한테 집중되는 어떤 명성, 사람들은 사실 여러 가지 뭐 그 꿈도 있지만 가장 큰 꿈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만큼의 어떤 인지도. 그러니까 늘 검색어에 오를 수 있고 늘 사람들이 환호해 줄 수 있고 또 않기도 사실은 그게 관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을 사실은 자신의 3억 원이 아깝지 않다라고 뛰어드는 사람도 충분히 많다는 거죠. 예, 이은정 위원장, 이 3억 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제 선거 비용도 짚어봤잖아요. 네.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아무나 대선 출마하는 게 아니구나 느꼈는데 5명의 주요 정당 후보인들 말고 나머지 그 후보들은 이 돈을 다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 선거 한번 치르면요. 국회의원 선거도 한번 치르면 거의 집이 뭐 기둥뿌리가 뽑아진다고 하는데 대통령 선거는 이거는 뭐 이 본인 집뿐만 아니라 뭐 사전에 8촌까지 다 이제 기둥뿌리가 뽑힐 정도로 남재준 돈이 후보도 많이 지금 들죠. 뭐 그러니까 남재준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여기 채널 앞에서 항상 그 이제 마이크 틀어놓고 시위하던 분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당하셨더라고요. 그 통일한국당. 그래서 아마 왜 조용한가 했더니만 아마 거기 당이 이제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저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요즘 조용한 건데. 통일한국당이 이제 뭐 이승만, 박정희 뭐 이쪽에 어떤 위협을 한다는 것인데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히 정말 원래 군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국정원장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재산도 보니까 집 한 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선 출마하면서 그걸 담보대출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는 뭐 나 집 하나 있는 거 그냥 정말 나라 구하기 위해서 쓰겠다. 2억 4천 담보대출. 쓰겠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본인은 정말 집 담보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나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남재준 지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인의 그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애국심. 이런 것을 상당히 이제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도 보면 주로 공약도 보면 그렇습니다. 다들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남북관이라든지 우리 국방이라든지 이거와 관련된 공약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돈으로 대선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의 의지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당연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가 3억 기탁금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진 앞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은 설사 현재 지지도가 낮다 하더라도 이재호 후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이 주장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가 주장한 것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꼴찌를 하더라도 꼴찌 후보 주장이 이런 거였다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저 이재호 후보가 어제 저희 뉴스특급 끝에 서서 다뤘습니다만 저 복면 그러니까 얼굴로 하는 말고 정책 선거를 하자라고 해서 저렇게 했었는데 저 소국장님. 저 이재호 후보 말고도 지금 뭐 조원진 후보의 포스터를 갖고도 또 얘기들이 좀 많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제 조국 교수가 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조원진 후보의 포스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계 단체 쪽에서 아니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투명 인간이라는 소리냐 뭐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단지 어떤 돈의 문제만은 아니죠. 군수 후보들로서는 사실 다 나름대로의 사명감 내지는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전국에 다 이제 벽보가 다 붙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홍보 효과 그런 것들을 얻고 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다른 효과를 얻으려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거나 저 사람은 누구지? 좀 이렇게 호기심을 주면서 그렇죠. 한번 읽어도 보고 또 보면 과거에도 뭐 좀 기발한 공약 같은 것들을 이 군수 후보들이 많이 냈죠. 그만큼 이제 언론에 좀 주목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뭐 DMZ 안에 뭐 국가를 만들겠다라든지 또는 뭐 어떤 신한 보물섬을 발굴해서 그 돈으로 국가 발전에 쓰겠다라든지 또 등록금을 뭐 무료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냈었고 이런 식으로 이 군수 후보들이 대선 전에 하나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걸 보면 원래 저 기억력에 따라서 나이대가 좀 확인시가 들려잖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다. 예. 예, 지금 뭐 보신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오전에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역대 포스터 중에 굉장히 이색적인 게 많았더라고요. 저게 제가 지금 나오는 저게 16대 그 김길수 후보의 포스터인데 불심으로 대동단결 제가 알기로 저거는 개그 프로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7대 이제 진복기 후보 같은 경우가 신안보물 발굴이라는 슬로건을 걸었는데 실제로 이 의미가 뭐였냐면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을 다 발굴해가지고 모든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김대중 후보에서 3위를 차지했었는데 예. 실제로 또 5년 후에 신안 앞바다에서 또 보물도 유적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14대 김옥선 후보 같은 경우 남장 여자 정치인 그리고 뭐 15대 신정일 뭐 후보 같은 경우 뭐 DMZ의 제3의 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공약들을 많이 뭐 이렇게 내놓기도 했는데 뭐 사실 최근 세대에게 가장 알려진 건 뭐니 해도 허경영 후보죠. 불심으로 대동단 8번 찍으면 팔자 핍니다. 아니 포스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한 대 묶이긴 했지만 김옥선 정치인은 사실은 뭐 이렇게 이색 그 정치인으로만 폄하하기에는 스스로 민주화 운동도 그렇죠. 하고 또 정치에 굴적한 어쨌든 그 이 족적도 남겼기 때문에 뭐 희화하기에는 그래도 어떤 정치인이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네요.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공약을 바탕으로 이색적인 포스터를 살펴봤다면 의상이 참 독특하신 이 옷을 입은 후보들의 포스터들도 있더라고요. 뭐 옷을 아예 안 입으신 분들도 있고 한복을 입으신 분들도 있던데. 네, 저는 저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조경태 의원입니다. 저거는 이제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잖아요. 총선 그죠? 때 이제 저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조경태 의원은 사실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제일 초반에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저 때는 정말 저렇게 말 몸을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겠다. 뭐 그런 의미로도 이제 사실 나왔고, 예. 그때면 또 광민경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여왕 입은 옷 자체를 사모관대를 입고 그렇게 나오기도 했고, 또 이제 허준 모습으로 해서 사하의 허준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자기 우리가 모르는 자신을 게 좀 알린, 많네요. 아마 최근에는 저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취재할 때만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이제 아주 특색 있게 관심을 기르자.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게 나왔고, 역시 이제 저런 것에서 최고봉은 역시 우리 허경영 후보 나왔던, 지금 이제는 뭐 10년 동안 못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피선거권이 이제 없어서. 예. 지금 아마 이번에도 상당히 하실 것 같은데 아마 허경영 후보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이색 포스터들을 살펴봤고요. 이번 19대 대선의 15명의 후보의 면면 벽보 포스터는 이번 주말에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